백화에 드디어 이렇게 터집니다. 민강유통 그 집안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마지막 선까지 오늘 전부 찢어버립니다. 누구 하나만 무릎 꿇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너 먼저 나가라고 밀어붙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씨 집안이 평생 바깥으로 숨겨놓고 싶어 했던 이름이 드디어 회사 공식 자리 위로 올라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백미소.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주주총회가 아니고요. 살려서 데리고 갈 사람하고 여기서 버릴 사람을 고르는 날입니다. 누구부터 잘려나가느냐, 이게 바로 백화 핵심이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민경채부터 갑니다. 민경채는 지금까지 민두식의 장녀, 민강유통 사장, 그리고 나는 준비된 후계자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민경채 머릿속엔 공식이 있었는데요. 내가 최대 지분만 확보하면 끝난다. 민경채는 자기 지분 15%에 민수정 지분 7%, 민지섭 지분 7%를 얹어서 총 29%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이 29%는 쓰러져 있는 민두식의 27%보다 많거든요. 그 말은 곧 민경채가 임시주총에서 제가 민강유통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족은 내 쪽으로 올 거고 숫자는 이미 내 거고 주총은 그냥 절차만 밟는 거다. 딱 이 그림이었죠. 그런데요. 백화에서 민경채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이겁니다. 아, 그 가족이라는 게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냐면 민경채 인생 전체가 거기서 흔들릴 정도예요. 왜냐면 배신한 사람이 민수정도 아니고 루시아도 아니고 바깥 애들도 아니고요. 친오빠 민지섭이거든요. 민지섭 얘기를 해야 돼요. 민지섭은 민두식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근데 온 인생이 모순 덩어리였죠. 명목상 아들이라서 기대만 잔뜩 걸렸는데 실제로는 아무데도 제대로 앉혀주지 않았던 사람. 본부장에서도 밀렸죠. 자존심은 계속 긁혔죠. 심지어 여동생들에게도 쟤 앉혀놓으면 의자가 먼저 부서진다 소리 들었죠. 수치스럽다 못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사람처럼 취급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민지섭은 지금까지 억울하면서도 못 벗어났어요. 왜냐면 그래도 난 민씨 집안이야 라는 끈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끈마저 끊깁니다. 언제? 정확히 오늘 백화에서요. 민지섭이 주총 직전에 아주 조용하게 위임장을 찢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찢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이 표 더 이상 못 써. 민지섭은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표는 이제부터 내 거야. 내 표는 내가 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민경채가 계산하던 29%가 산산조각 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민경채는 내가 최대 주주다라고 깔끔하게 못 말합니다. 표가 갈라졌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고 감정 문제로 바뀌어요. 왜냐면 이 선언은 사실상 이런 말이거든요. 넌 이제 우리 가족 대표 아니야. 맡겨놓으면 혼자 가져가잖아. 이번엔 안 속아. 이 말은 민경채한테 진짜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민경채는 평생 나는 차갑지만 공정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살았거든요. 내가 이 집 끌고 왔다. 아버지가 못한 거 내가 했다. 내가 없으면 다 무너졌다. 이 자부심으로 버텨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빠 입에서 아니, 너는 그냥 내 목만 챙기는 사람이야 라고 찍혀버리는 순간 민경채가 믿어온 정체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민경채는 그 순간 평생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직접 내려갑니다. 민지섭 앞에요. 민경채가 민지섭에게 말합니다. 지섭아. 이번 한 번만 내 편 서. 이번 한 번만 들어주면 다음은 네가 앉을 자리 만들어줄게. 진짜로. 이 말은요. 민경채라는 캐릭터한테선 거의 안 나올 말이에요. 이건 부탁이거든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구걸에 가까워요. 나 좀 살려줘에 가까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달콤하게 들려야 하는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민지섭은 그걸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말이 너무 짧아요. 늦었어.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이 한마디에 민경채가 주저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민경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게 됩니다. 나 이제는 숫자로도 말빨로도 더 이상 이 집안 묶을 수 없다.
민경채가 가진 모든 무기 중 마지막이 흔들리는 장면이에요. 그 무기가 뭐였냐면 나는 이 가족을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다였는데요. 이제 민지섭이 그걸 부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경채는 30%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거 갑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지분 배신이었죠. 근데 백화의 진짜 폭탄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에서 터지거든요. 바로 그 이름, 백미소. 자, 이제 백설이 차례입니다. 백설이는 지금 더 이상 울고 있는 엄마가 아니고요. 칼을 들고 서 있는 엄마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딸 이름으로 싸울 거다. 이게 백설이의 현재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백미소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백미소라는 이름 세 글자 자체가 민씨 집안 전체의 치부를 그대로 끌어올리는 열쇠라서 그래요. 백미소는 원래 피해자였던 아이예요. 백미소는 맞는 입장이었고 괴롭힘을 당한 입장이었고 학교폭력 피해자였어요. 근데 그게 뒤집혔죠. 백미소가 가해자로 포장됐습니다. 그리고 욕을 대신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살아남았냐? 민씨 막내딸 셀이었어요. 이게 드라마에서 이미 계속 깔리고 있던 흐름이에요. 힘 있는 집안 애는 지키고 힘 없는 집 애는 던진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죠. 근데요. 그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임시 주주총회 자리 앞에서 그 회사의 후계 구도가 정해지는 그날에 백설이 입으로 처음으로 던진다는 게 백화입니다. 이게 그냥 폭로가 아니고요. 이건 선언이에요. 나는 오늘 내 딸 이름을 회사 앞으로 올리겠다. 이 회사는 이제부터 백미소라는 이름에 답해야 한다. 말 그대로 판을 회사 내부 싸움에서 사회 싸움으로 끌어올리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백설이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돌려 말 안 해요. 아주 직진합니다. 저는요. 제 딸 이름 되찾으러 왔습니다. 제 딸 이름은 백미소예요. 백미소는 피해자였어요. 근데 가해자로 찍혔고요. 인터넷에서 욕먹었고요. 버림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의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왜냐면 그애 대신 살린 애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애 대신 살아남은 애. 누구죠? 민셀이입니다. 이 장면에서 공기 자체가 바뀝니다. 이 순간이 백화 두 번째 클라이맥스예요. 왜냐면 이건 더 이상 주주총회가 아니고 너희 집에서 누굴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지금 말해라가 됐거든요. 그 말은 민셀이한테 바로 꽂히고요. 동시에 민경채 목을 동시에 조입니다. 먼저 민셀이 쪽을 보면요. 민셀이는 약해 보이지만 은근히 제일 위험한 캐릭터입니다. 왜냐면 민셀이는 지금까지 나는 막내니까 언니가 다 해결해준다라는 구조 안에서 살았던 애거든요. 민셀이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보호받으면서 자라온 게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것들은 다 숨겨지고 대신 덮여온 상태로 자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민셀이는 본인이 뭘 하고 살았는지, 그게 누구를 어디까지 무너뜨렸는지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죄책감은 느끼고 있어요. 민셀이는 이미 말했죠. 그 애 안 밀었으면 그 애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나 때문에 된 것 같아. 여기서 그 애가 누군지 다 알고 있죠. 다만 아직 방송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의 백미소가 명확하게 연결돼서 폭탄처럼 던져진 적은 없었는데요. 백화는 그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요. 민셀이는 더 이상 집안 애가 아니게 돼요. 민셀이는 이 순간부터 증인으로 바뀝니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보호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입 막히는 자리예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자리요. 그걸 시청자도 알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숨이 턱 막힙니다. 저 아이 진짜로 괜찮을까? 라는 불안이 따라붙거든요.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은 계속 보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셀이 그냥 버려지는 거야? 이 질문 때문에 눈을 못 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얘기는 민경채한테 칼이 돼요. 왜냐면 백설이의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리거든요. 민경채 씨, 본인 알고 있었죠? 본인 동생 대신 다른 애를 던진 거 알고 있었죠? 기억상실이라고 말한 거, 그게 진짜 기억상실이었어요? 아니면 입 닫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질문이 너무 잔인하죠.
왜냐면 민경채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나는 냉정하지만 책임지는 언니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문장으로 그게 나는 내 동생 살리려고 다른 집 아이를 버린 여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건 민경채라는 사람의 자존심 전체를 박살내는 공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3자가 이 맥을 정확하게 읽고 미친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김선재입니다. 김선재는 민강유통법무팀 수장이고 기본적으로 감정 없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김선재는 늘 사랑? 의리? 그거 내 업무 아니고요. 나는 생존과 구조만 봅니다. 라는 식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김선재가 이 상황에서 뭘 하냐면 지금까지 누구도 입 밖으로 못 꺼낸 말을 꺼냅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지금 회사를 지킬 사람과 버릴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이 말 무슨 뜻이냐면요. 희생양을 택합시다라는 말이에요. 김선재는 표현 하나도 안 뺍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 위기는 회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특정 개인을 우리가 지금 정해서 모든 잘못을 몰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산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순간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차갑고 너무 솔직하거든요. 누구 죽일지 지금 뽑자라는 얘기를 아주 합리화해서 회의 안건처럼 테이블에 올린 거니까요. 그럼 그 특정 개인으로 누가 거론되느냐? 여기서 진짜로 소름 돋는 장면 나옵니다. 후보가 딱 세 줄로 묶입니다. 첫째, 루시아. 둘째, 민세리. 셋째, 공 실장. 한 명씩 보면요. 루시아는 뭘 의미하냐면 회장 개인 문제 카드예요. 고인이나 다름없는 회장님 사적 여성관계에서 나온 감정적 충돌이었다라고 몰아가면 회사 실무진과 경영진은 일단 목숨은 부지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회사는 살지만 루시아 인생은 끝납니다. 둘째, 민세리 카드. 이건 더 잔인합니다. 철 안 든 막내딸의 사소한 질투가 버린 일이 과하게 번졌다라고 만들면요. 이건 공식적으로 막내딸 버리기예요. 세리는 그냥 재벌가 문제아로 남고 그대로 매장되는 거죠. 이 루트의 장점은 뭐냐면 가족의 일탈로 정리하면 회사는 빼겠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 후보인 공 실장은 현장 실무자 단독 행동 버전이에요. 공 실장 혼자 알아서 굴러갔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면 위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대신 공 실장은 죽는 카드죠. 공 실장은 민두식 옆에서 평생 그림자처럼 충성해온 인물입니다. 감정 표현 거의 없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앞으로 나가서 대신 맞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 실장은 이렇게 써먹기 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재벌스럽죠. 근데 너무 현실적이라 또 무섭고요. 이 세 가지 선택지를 김선재가 아주 담담하게 내놓는 순간 민경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 말 속 의미가 뻔히 들리거든요. 민경채 사장님. 민세리 버리실 겁니까? 루시아 버리실 겁니까? 공 실장님 버리실 겁니까? 셋 중에 누구를 불태울까요? 김선재는 사랑으로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충성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라요. 지금 골라야 사장님이 사장님으로 남습니다. 그 말은 민경채에게 칼이자 거울이에요. 민경채한테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거거든요. 넌 진짜 가족이냐? 아니면 넌 그냥 회사지? 민경채는 평생 나는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 믿음이 뒤집힙니다. 아니야. 넌 지키는 사람 아니야. 넌 버릴 사람 고르는 사람일 뿐이야. 이걸 들은 순간 민경채는 스스로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목을 내놔야 내가 산다는 거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 아니면 오늘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지는 거야? 이 갈등이 민경채를 찢어버립니다. 민경채는 겉으로 침착한 척하지만 이 순간부터 민경채 눈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왜냐면 이건 처음이에요. 민경채가 내가 언니이기 전에 나는 회사지라는 선택까지 밀려난 게요.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시점에서 백화의 네 번째이자 가장 큰 폭발이 나옵니다. 그 폭발은 누구 입에서 나오냐면요. 문태경입니다. 문태경은 원래 복수하러 돌아온 인물이에요. 부모를 뺏겼고 이름을 뺏겼고 인생을 빼앗긴 인물이죠. 문태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부모의 죽음을 사고라고 부르지 않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복수는 사치 아니고 생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태경은 그 복수를 개인적인 톤으로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난 우리 부모님 억울함 풀어야 한다. 이 정도로요. 그런데 백화에서 문태경은 그 복수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써버립니다. 그 복수를 칼에서 폭탄으로 바꿔요. 개인 싸움에서 회사 전체를 겨누는 공적 문제로 올려버려요. 문태경은 아주 조용하게 선언합니다. 민강유통은요. 올라오는 동안에 사람을 잃어도 그냥 사업 리스크라고 적어버렸던 회사예요. 방해되면 치우고 치운 다음엔 돈으로 덮고 그 다음엔 조용히 해외로 보내고 저는 그 보내진 사람이었고요. 저는 제 이름 버리고 살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방식이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이번엔 제 부모 대신 백설이 씨 딸 차례였더라고요. 누군가의 아이를 가해자 취급해서 욕먹게 만들고 우리 애는 아니다. 우리 집은 아니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죄송한데요. 이건 경영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범죄 의혹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토로가 아니에요. 이 말은 판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예요. 무슨 신호냐면요. 이제 이건 회사 내분이 아닙니다. 이건 수사감입니다. 딱 이 선언입니다. 주주총회는 원래 내부 절차죠. 내부 의결로 마무리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문태경이 저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주총은 내부 절차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범죄 의혹이 언급된 현장이 돼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자리에서 누가 회장이 되든 의미가 일단은 퇴색돼요. 왜냐면 이제부터 이 회사 이름은 최대 주주 누구냐보다 학폭 은폐했냐, 비자금 있었냐, 사람 하나 사라진 거 회사가 알고 있었냐 이걸로 불리게 될 거거든요. 주총은 이제 결정의 장이 아니라 증거체증 들어갈 장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시청자는 진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제 안으로 덮는 싸움은 끝났구나. 이 집안은 바깥으로 끌려나가는구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백화까지는 민씨 집안 내부 싸움처럼 보였잖아요. 누구 편에 설지, 누구 밀어줄지, 누구 버릴지. 그런데 문태경 한마디로 전쟁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부 정리 싸움에서 공적 단죄 싸움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민씨 집안은 더 이상 누가 후계자냐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후계자가 되든 말든 그 후계자 자체가 범죄 의혹 있는 재벌 2세로 기록될 테니까요. 그럼 그 자리는 더 이상 왕좌가 아니라 단두대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민경채입니다. 그래서 민경채 얼굴이 그 순간 굳어버립니다. 아, 이제 난 회장을 먹어도 왕이 아니고 피의자 후보네?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 하나 때문에 시청자는 다음 화를 미친 듯이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누구부터 버려? 김선재는 버릴 사람을 고르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후보는 루시아, 민세리, 공실장. 루시아는 회장 사생활로 몰아 끊어낼 수 있는 카드죠. 민세리는 철없는 막내딸의 감정적인 실수로 몰아 희생양 삼는 카드죠. 공실장은 현장 실무자의 단독 일탈로 밀어 의도적으로 모든 걸 아래로 떨어뜨리는 카드죠. 셋 중 하나는 오늘 끝장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명만 던지면 회사는 한숨 돌릴 수 있지만 동시에 그건 우리는 죄 인정해요 라는 셈도 되거든요. 그게 어떤 파장을 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백화 마지막에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은 백설이와 문태경이 어떻게 남는지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앞으로 남은 20부 101화 120화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거든요. 백설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은 혼자였죠. 내 딸 이름 돌려달라. 그거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백설이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문태경이 그 옆에 같이 서서 동일한 구조를 폭로하고 있어요. 나도 뺏겼다. 나도 덮였다. 나도 지워졌다. 그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다. 이 두 목소리가 합쳐지는 순간 이건 특정 집안의 막장 사건이 아니고요. 권력 있는 집안이 약한 사람을 제물로 올려 자기 명예와 주가를 지켜온 구조에 대한 고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한 명의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는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싸움은 회장 누가 되냐 싸움이 아니다. 오늘부터 이 싸움은 누가 감옥 먼저 가냐 싸움이다.
오늘부터 이 싸움은 누가 가족으로 남고 누가 가족에서 잘려나가냐 싸움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이 싸움은 백미소라는 이름을 진짜로 세상이 듣게 만드는 싸움이다. 그럼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음이 궁금하죠. 그래서 누가 첫 희생양이야? 이거요. 루시아 먼저 던질까요? 민세리일까요? 아니면 공 실장을 잘라낼까요? 그 선택에 따라 민경채는 한쪽에서는 회장이 되고 한쪽에서는 괴물이 되고 민세리는 한쪽에서는 죄책감으로 끝나고 한쪽에서는 공식 가해자로 찍히고 공 실장은 한쪽에서는 충신으로 죽고 한쪽에서는 희생양으로 죽습니다. 누구를 버리느냐에 따라 남은 20화가 전혀 다른 결말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여기까지가 100화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모든 인물이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아,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